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력체인 쿼드의 외교장관들이 현재 시간 18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쿼드 참여국의 장단급 회담을 최소 연 1회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유, 금속, 농산물 등 각종 원자재 자금이 몰리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 개선 기대라는 측면에서 반길만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빨라진다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순대외 금융자산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플이 6세대 네트워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네트워크에서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사물 인터넷, 나아가 애플카까지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자체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방금 전에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약보합권이고요.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 나타나는 가운데 며칠간 이슈와 모멘텀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쿠팡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히토르 관련주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 종목들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마감때까지 자세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무슨 버스를 얘기하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차원 가상세계라고 합니다. 이게 이쪽으로 이제 경제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향후 업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버스 이름 맞습니다. 메타라는 버스 이름이고요. 근데 일단, 지금, 좀 먼 미래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 1, 2년 뒤에는 애플이 또 트렌드의 대명사, 애플이 또, AR, VR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면 금방 또, 시장에서도 트렌드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은 가상현실입니다. 3차원으로 구성된 가상세계, 가상현실이다 보니까 유니버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현실 세계라고 영어로 그렇게 영어 사전에 나와 있죠. 게다가 메타라는 걸 또 찾아보면은 가공, 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똑똑해 보이는데 그냥 검색해본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용어가 쓰이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상세계를 만드는 이제 배경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겠고요. 거기다가 어떤 가상세계는 항상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은 그냥 관찰자 입장 쪽으로는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상인간이라고 하는 아바타죠. 그리고 또 가상세계에서 그러면 사람만 덩그러니 있으면 아무 재미가 없겠죠. 그에 따른 나도 뭐 옷을 입고 그리고 물건을 들고 뭐 자동차를 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르는 어떤 상품이 필요합니다. 그걸 또 UGC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또 경제 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통화가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상화폐도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나중에 이 가상화폐가 뭐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와 연관시키게 되면
또 다른 또 연쇄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특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가상 현실이 아무래도 직접 가서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비대면의 효과가 커지는 부분들이 그대로 또 여기 투영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요즘 여행을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대리할 만한 무슨 또 그 비행기 운전을 하는 시스템도 나오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 게임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부터 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금 어떤 제페토를 이용해서 한강공원의 가상체험 공간을 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곰돌이 비슷하게 변신이 돼서 어떤 한강변을 또 돌아보고, 근데 이게 지금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해외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이제 자리 잡히기 시작한 게 가장 먼저는 미국에서 세컨 라이프라고 하는 이쪽이 가장 또 앱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게임 플랫폼 중에서 로블록스라고 있습니다. 이쪽은 나중에도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은 혹시나 IPO가 되게 되면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 아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로블록스 내에서 어떤 게임 아바타가 생성이 되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또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한 10대, 20대 어떤 젊은 층들에서 폭발적으로 사랑을 하는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IPO를 준비하다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거래소 쪽에서 회계 감사 관련된 쪽을 조금 더 챙겨보느라고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한 기업 가치가 한 80억 달러면은 거의 8조 원대 가까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글로벌 증시에서도 가상현실 관련된 쪽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당연히 그래픽과 관련된 쪽에 뛰어난 구성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GPU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유니티, 플랫폼, 텐센트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분야 쪽에서 계속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국내 쪽으로는 네이버 Z가 가장 또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 회사는 지금 종속회사 스노우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네이버 Z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제페토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나오는데, 이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누적 가입자가 2억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이게 해외 이용자 비중이 거의 90%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해외에선 인기가 있는데 또 누가 많이 쓰냐라고 하게 되면 10대 이용자가 거의 80%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를 통해서 어떤 K-팝과 연관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온라인 콘서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팬사인회를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블랙핑크나 BTS의 어떤 아바타가 열심히 열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먹혀 들어가면서 제페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들인데, 거기서 이제 이를 좀 더 확장시켜서 3D로 가상현실을 즐긴다. 그러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AR, VR이겠죠. 그래서 이쪽도 지금 조금 더 어떤 과거에 저희가 보는 VR, AR은 스마트폰을 앞에 안경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호국을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를 봤다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어떤 구체화되고 고화상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도 변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또 하나 그 CMOS라고 하는 또 카메라 센서도 좀 더 고급화가 되겠죠. 거기다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OLED 또 OS라고 하는 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OLED보다 좀 더 부피가 얇고 가볍고 거기다 높은 해상도가 출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작은 어떤 디스플레이 쪽에서 모든 걸 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또 기반이 OLED입니다. 그럼 당연히 또 OLED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VR, AR 관련돼서 기존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시리즈 쪽으로 한 100만 대를 판매를 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 내년엔 드디어 8K, 4K도 아니고 8K입니다. 이쪽이 VR, AR 관련된 헤드셋을 출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또 변화가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어떤 VR, AR 사업부를 철수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다시 갤럭시 스페이스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애플과 어떤 서비스를 또 같이 경쟁하듯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뭐 요즘은 세월이 하도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주된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점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도 살짝 눈길이 가는데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들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제 OLED 관련된 부분이 또 하나 진화된다라는 쪽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 관련된 쪽도 많이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같이 이런 카메라 쪽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를 또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VR, AR이다 보니까 이쪽과 관련된 뭐 나무가나 IM 이런 쪽도 눈길이 가는데 하지만 아직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도 크게 아직 담보가 못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제페토와 관련된 네이버를 빼고는 아직 그렇게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뚜렷한 부각은 없는데 특히 이 VR, AR 관련돼서 선익 시스템도 주가는 최근에 OLED의 모멘텀 때문에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특수효과 관련된 덱스터나 뭐 토탈 소프트, 지금 교육용 VR, AR 제작을 하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트렌드가 단순하게 뭐 특수효과나 아니면 교육용 소프트웨어가지고 어떤 한정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어떤 크게 수혜주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VR, AR 관련돼서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첫 번째 흐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블록스 상장하면은 그냥 미국 시장에서 한번 서학개미가 돼보자 한쪽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도 쿠팡 얘기 나올 때 말씀드린 게 쿠팡 수혜주 그냥 대충 매매하다가 빠지고 오히려 쿠팡을 상장하게 되면 사자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LG노텍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LG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사업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광원 쪽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또 애플 쪽의 카메라가 앞으로 아이폰 13부터는 죄송합니다. 아이폰 13, 13부터는 좀 더 진화된 모습들을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추겠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또 전장용 카메라는 또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몇 가지 흐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LG노텍이 앞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있다는 관점 쪽에서 가장 또 탑픽으로 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던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소형 OLED 증착기 쪽에서 독보적으로 전 세계 마켓 셰어 1위입니다. 이 정도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OLED 시장이 커지면서 바로 부각을 받았었던 모습들인데 단기적으로 좀 무거워지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OLED의 변화와 함께 특히 OLED 쪽은 지금 가장 대장주는 뭐 AP 시스템, SFA 같은데 SFA가 하반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다시 이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또 부각을 받을 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이쪽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나쁘지 않으면서 실적에 대한 레벨업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또 관심 가져야 될 이와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쪽의 흐름들의 또 하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창 가상현실에 대해서 떠들썩했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메타버스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로블록스와 LG노텍 선의 시스템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KB금융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MC넥스, 녹십자 랩셀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현대차, HMM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콜마 B&H, 더네이처홀딩스, 도이치모터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만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코스피가 다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이제 소폭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중국 증시 개장을 전후로 해서 오늘 좀 오전장에는 좀 낙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영향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하락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이제 중국에서 800억 위안의 유동성 순회수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해서 오늘 오전장이 좀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유동성 순회수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또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또 중국 시장이 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좀 동조화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후장 중국 증시 반등과 함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상승 전환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의 좀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장에 좀 지수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뭐 메모리 업황 개선 전망이 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지수 움직임과 개별 업종과 종목 간에는 좀 차별화되는 그러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종목 속에서도 차별화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효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 유니온, SK 하이닉스입니다. 먼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 현재 29.84% 상승한 27,85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들이 이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늘 주가 급등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서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가 됐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임원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오롱 생명과학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니온입니다. 네, 유니온 현재 24.61% 상승한 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 기업들 장 중반부터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 우려가 확대되면서 히토류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온의 종속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 자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성능 페라이트 자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반도체와 고용량 배터리, 히토류 등을 놓고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검토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관계가 비우호적이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히토류는 독특한 자기적 성질이 있어서 자기 부상열차나 전기차,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기억 소자나 연구 자석의 재료로 쓰입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8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히토류 수출 제한 등을 압박 수단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자, 유니온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현재 4.37% 상승한 1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4%대까지 급등하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예상액이 140% 이상 급증한 것과 디램 가격 반등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이 D램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 금융사에선 공급 제약과 이 가격 프리미엄 효과로 D램의 평균 판매 가격 상승폭이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올해 실적은 매출액 26% 증가한 40조 2,100억 원, 영업이익은 140% 늘어난 12조 1,000억 원으로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스리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제부터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다 음봉인 것 같아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조금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히토류에 대해서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중국에서는 수출에 제한을 두는 카드까지 좀 내세웠거든요. 지금 중국 시장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시장이 또 며칠 동안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또 이제 시가는 높게 잡았지만은 음봉을 좀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중국 지금 2시에 오후장이 열렸는데 오전장에 좀 하락이 나왔지만은 오전장에 하락을 좀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 오후장 시작되면서 더욱더 좀 하락을 좀 좁혀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오전장에 이제 좋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유동성 위축 우려가 시장에 좀 깔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인민은행 쪽에서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금액이 200억 위안이 됩니다. 근데 오늘 또 만기가 도래야 역 RP가 좀 있으면서 그게 이제 1,000억 위안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800억 위안이 유동성이 순해소가 돼버렸습니다.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순해소가 돼버린 그런 부분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날에 2,600억 위안의 유동성이 순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순해소가 됐고 오늘도 순해소가 되면서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축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걸 조금 심리적으로 좀 위축한 것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科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 또 증시를 좀 하락하는 요인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의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공급망 실태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이 보도가 좀 나오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중국 내에서도 국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좀 했지만은 중국 내에 있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강하게 좀 상승세가 좀 나왔고 일단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0%를 좀 차지하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이게 히토류가 다양한 산업에 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어떤 기초의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그 영향이 좀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또 중국 내에서 산화 제한 정책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 이게 산화 정책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면 국내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술적 분석을 좀 봤을 때 상해 지수 지금 잠깐 쉬어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쉬어가는 부분이 정말 절묘하게 좀 쉬어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가게 되면은 빠르게 갈 수는 있겠지만 멀리는 높게는 가기가 힘든데 적절한 그 구간에서 템포를 조절을 하면서 약간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질 것을 어느 정도 좀 잡혀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추세를 좀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의 추세는 계속해서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막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좀 갇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상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3,400포인트 이 구간이 보시면 아시겠죠. 이 박스권이 거의 한 6개월 넘게 갇혀져 있는 이 지지 매물대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계속해서 또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구간 1호 보시면 5,178포인트까지는 크게 어떤 저항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178포인트까지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또 상승세를 열어놓고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더 상승세가 좀 나온다 하면은 5,918포인트까지도 우리가 크게 좀 열어놓고도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중국 시장 지금 이렇게 오늘 좀 템포 조절이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로 살아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찾을 수 있는 종목 좀 찾아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 차이나스타클래스에서 하채기 위원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이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낭조정보, 화교성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제 제가 종목을 좀 드렸던 것들을 좀 보면은 그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나오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소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만큼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실적도 나와주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낭조정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여기에서 이 급등한 구간이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 갭을 메꿔주는 그런 자리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갭을 메꾸는 그런 자리를 매수 포인트로 잡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갭을 메꿔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이 좀 들어왔었고, 그 후에 이제 눌림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때는 5G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성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실적이 나오는데 저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각 정부에서도 이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투자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에서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한 15.96% 지금 상승세 수익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같은 경우는 42안까지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목표가를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42안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폭발을 한다고 하면 실적이 나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봐도 된다. 뭐 실적으로서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차이 현상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게 되면은 점점 이제 감소세가 좀 줄어들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오랫동안 기다린다면은 완전히 종식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조금 그 후에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 8.72안까지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온 게 아니라 매출이 계속해서 나와줬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후에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8.72안까지 좀 기다려보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어제 좀 상한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추격 매수를 좀 할 수 있으신데, 지금 제가 또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바닥에 있으면서 아직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매출이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오늘 좀 고점을 좀 봤을 때는 15% 좀 수익권이 있는데,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일단은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이것도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니까 만약에 그 돌파를 하게 되면은 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말씀하시기를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낭조정보 화교성이 15% 정도의 수익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오후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몽발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오가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사용하는 이름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코드 번호로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 번호는 002614가 되겠고, 심천 A주 성강통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샤먼, 장저우, 심천에 5개의 생산 기지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바로
안마 기구를 제조를 하는데 중국에서 제일 큰 최대의 안마 기구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안마 기구를 제조를 하는데 어떤 안마 기구냐? 바로 건강 마사지, 가정 의료 및 기타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안마 의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뭐 각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탑 탤런트들, 가수들을 또 필두로 광고를 좀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마사지, 지능형 건강 제품을 좀 개발을 해서 스마트 안마 의자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안마 의자에는 바로 인공지능 이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지능형 마사지 알고리즘이 좀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체형이죠. 뭐 이 사람이 앉았을 때 그런 체형들을 전부 다 잡아주고 거기에 맞춰서 또 마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좀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체의 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손 온도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또 마사지 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그런 기능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지능형 마사지 같은 경우는 연간 생산량이 한 30만 대가 되고요. 전문 마사지 기구 같은 경우는 한 1,700만 대 이상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는 한 400만 대 이상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과거에 그랬고요. 올해라든가 내년에 계속해서 더 생산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 있고, 또 공장도 더 증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또 자회사가 또 있는데요. 후보시 환경공정산업이라고 이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선전이죠. 증권거래소 창업안에 분할 상장할 계획인데,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바로 공기청정기, 가습기, 선풍기 등 공기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공기청정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중국에서 많이 또 팔려가지고 중국에서 인기 제품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자체 내에서도 공기청정기라든가 가습기를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회사가 그걸 하고 있다. 지금 뭐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국이 큰 문제인데, 그 시장을 이 회사가 선도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을 좀 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이 계속해서 좀 15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증가가 좀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좋지가 않았지만은 이 회사는 19년도보다도 실적이 더 좋게 나온 그런 부분이고, 또 올해보다 작년 20년도보다는 21년도에 더 실적이 매출이 더 증가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내년이죠. 22년도까지에서의 매출액도 좀 증가하는 부분. 그래서 매출 총이익도 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주로서도 올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3월 달에 그 중국 시장이 뭐 다 빠졌죠. 뭐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달까지에서도 빠졌었고, 그 후에 이제 또 올라온 그런 부분이고, 또 가정에 오랫동안 좀 머무르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마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런 또 욕구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그 뒤로 한번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눌림을 좀 주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자, 이 밴드를 한번 이 파동의 저 밴드도 한번 잡아보면요, 절반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30%, 50%, 70%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절반 이상의 좀 하락이 나왔고, 지금 여기 12.49 이쪽 이 안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터치를 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여기를 이탈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번에 만들었던 15.6 이한 정도 이상을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13.72 이안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환산하면 2,354원이 되겠고요. 목표는 여기죠. 9월 달에 만들어졌던 이 가격대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자. 그래서 19.29 이안이고, 환산하면 3,309원이 되겠고, 손절은 12.29 이안.
그 환산을 하면 2,108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는 몽발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최대 안마기구 제조 업체인데요. 뭔가 이름도 귀여운 것 같고 자세한 가격 전략 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채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는데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됐었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립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376% 기록하고 있고요. 2020년 7월 8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죠. NEW 12% 이후에도 계속 급등 나왔었고요. 사마알미늄도 46.6%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브스타 여기서는 10.5%, 인선 ENT 9.1% 기록을 했었죠. 네, 다음 종목들 벽산 13%, 러셀 12% 기록을 해줬었고요. 로버스타가 한 번 더 들어가서 26.4%를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 달성했었던 종목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포트가 제외되더라도 13%의 수익률 냈었던 벽산까지도 주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덱스터가 15.9%, 포트 제외되면서 15%나 수익을 내줬었고요. 오스템도 0.9% 기록을 해주고 네이버가 빠른 시간 안에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17.7%의 수익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SNK가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15.2% 기록을 했고요. 어제 다시 누적 수익률에 편입이 됐었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은 총 4종목 있습니다. 현재 메디포스트만 좀 부진하고요. 광전자 4.5%, IHQ, 한국내와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나왔던 종목들도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자세한 대응 전략 받아봐야겠죠? 이주연 의원님 현재 포트 AS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 어저께도 좀 안 좋았고 오늘도 좀 안 좋았습니다. 5일 이평선 이게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추세대 상단에서 이제 조정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가파르게 밀린 것 같고 글로벌 증시도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죠. 설 연휴 동안 이제 잘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증시 아쉽게도 설 연휴 동안에는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후에 반등 흐름이 좀 잘 나아졌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보시는 차트 코스피인데요. 이 갭 구간을 어저께 이제 동시효과에 이제 메우면서 하락을 크게 밀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이제 하락 흐름이 더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작전 타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밀려 내려오는 거 한 2%에서 3% 정도 급락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3% 정도 급락이 나왔고 저점 매수로 공략을 해보신 분들은 좀 수익권이 들어간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겠나 오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반등 흐름들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단 아래 꼬리를 이런 식으로 잡아줬기 때문에요. 잠자리 형태 캔들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지수는 일단 하방 경직의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관건은 내일 아침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지금 현재 한 4거래일 정도 하락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 부분을 돌리는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추세 흐름으로 지금 확장형으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요. 저항자리 지지를 받던 부분까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일 만약 시가가 상승 출발해 준다면 갭이 떠서 상승 출발해 준다면 일봉상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오늘 밤에 미 증시 흐름이 좀 좋지 않거나 글로벌 증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내일 이 아래 꼬리 안에서 노는 음봉 캔들이 하나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준 흐름에서 조정 절반 정도 폭 이하로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돌릴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3055포인트 갭 구간을 오늘 이탈시켰다가 종가에 지금 회복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이탈시키게 된다면 뭐 이 추세대 하단까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위로 이제 잡느냐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시장이 위로 다시 돌아가주느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주느냐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또 이번에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고 다시 조정 나와서 내려오게 되면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장의 흐름과 함께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디포스트가 지금 시장 영향 그대로 좀 많이 받는 모습이에요. 메디포스트의 일봉 흐름 보시면 지금 시장 조정 나오면서 한번 밀렸다가 반등 나올 때 크게 반등을 못 해주고 지금 다시 눌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60일 이평선 살짝 이탈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탈시켰다가 오늘 아래골 달고 길게 올라왔죠. 그래서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한 5거래일 연속 어저께 이 지지하려는 37,500원대를 어제 이탈시켰기 때문에 시가부터 올려준다면 이게 트릭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종가는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날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한 캔들 저점을 기준봉으로 잡는다 하면 이 기준봉 이탈시켰다가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주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가져가는 전략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이평선 5일선 위로 아마 월요일 날은 시가 띄워서 안착을 해준다 하면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HLB 덕분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고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보통 그렇게 큰 악재가 터지고 나면 지나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으로 메디포스트는 한번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 단 도지 형태로 마감을 하는 거 봐서는 이제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하려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광전자인데요. 광전자가 아쉽게 지금 보면 오늘 시장 많이 밀리면서 5일 이평선 깨고 내렸는데 추세선을 하나 그어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아랫꼬리를 잡고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장이 급락 나올 때 여러분들께 한 번씩 다음날부터 반등이 나오거나 저점 구간이다 생각되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조정 나오는 거 내려오는 거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내려오는 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너 리포트에서 우상향 흐름을 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전자뿐만이 아니죠. IHQ 보시면 IHQ도 지금 추세 저점 구간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그 앞에 보시면 윗꼬리가 이렇게 막 달렸던 이런 저항 구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저항 구간들 이렇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50원이라는 가격대 돌파하면서 시세가 좀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시장 영향으로 눌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컨텐츠 관련 섹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올해 4월 25일 날 2021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에 올라간 그런 영화들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요번에도 한류 컨텐츠들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2월 20일이잖아요. 4월 달까지 생각해본다면 한 2달 남짓 됩니다. 그렇다면 바닥권에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컨텐츠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권을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릴 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너무 바닥권에서 몇 배씩 오른 종목들 그런 것들 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한국내화입니다.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갑자기 이제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지금 윗꼬리 달리고 밀리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오늘 히토류 관련해서 이 광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였는데 기존에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좀 먼저 움직였어요. 이부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상한가 가고 대창도 구리 관련주고 서원 역시 이제 대창의 모회사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로 이렇게 세 종목이 엮이는데요. 보통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이 세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다음번에도 공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내화 역시 지금 이 한동안 대북 관련주로 이제 좀 엮여서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서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대북 관련해서 자원개발 관련주로 이렇게 엮이면서 크게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자원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이 대부분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함께 좀 움직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상 충분히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위치고, 거기다가 대선 테마도 가지고 있고,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광물 관련 주들이 또 강하게 주가를 또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내화가 오늘 좀 반짝하긴 했는데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좀 시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이게 크게 우려할 정도의 그런 거래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물려있는 이런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이 되니까 한국내화 대선 잠룡 관련주입니다. 물론 홍정욱 그 전 의원이 대선 출마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당대회 때까지는 내가 정치를 이제 대선에 출마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 관련된 이슈들부터 해서 그쪽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AS 종목들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거든요. 자세한 전략 또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최충성 전문위원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십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접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접수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